한옥은 한국과 일본의 영향을 결합한 한국 전통 가옥의 한 유형으로 귀족과 농부 모두가 설계하고 사용했습니다. 요즘 한옥은 건축물을 짓고 모텔, 사찰, 레스토랑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서울 용산역에서 출발한 KTX가 한옥마을로 유명한 전주라는 도시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주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승객들은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 전주의 아름다운 한옥을 체험하기 위해 온 미국 부부는 기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기차 안은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기차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울음소리는 기차 전체에 쩌렁쩌렁 울리기 시작하네요. 아이의 부모는 달래려고 애쓰지만 아이의 울음은 그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 당황한 미국 부부는 주변을 응시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때 한국 할머니 한 분이 결국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이들의 눈이 그 할머니를 향하고 있습니다. 전주로 가는 KTX 기차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스테파니입니다. 저는 얼마 전 한국에서 일주일 동안 여행을 하다가 미국으로 돌아왔는데요. 한국에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경험을 했어요. 저와 남편은 현재 글로벌 기업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죠. 몇 년 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재택근무가 지속되면서 우리는 직장과 집이 분리되지 않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재택근무가 지속되면서 우리는 직장과 집이 분리되지 않기 시작했어요. 저희 회사는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서 회사에 따로 출근하지 않아도 일정 시간만 근무 시간을 채우면 되는 복지가 좋은 회사예요. 가끔 회사 동료들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소통이 집에서는 느껴지지 않는 게 아쉽기는 합니다. 종종 야근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집에서 아이와 함께 근무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이에요. 저희 아들은 이제 갓 2돌이 넘은 아이예요. 이름은 메이슨이죠. 메이슨이 하루 까다르게 쑥쑥 크는 모습에 저와 남편은 흐뭇하답니다. 저희는 메이슨과 함께 다른 나라 여행을 떠나보고 싶었어요.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저희는 메이슨과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한 곳에는 갈 수 없었죠. 치안이 좋은 나라들 중 고르기로 하니 선택지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중 저희는 캘리포니아에서 후쿠오카를 가기로 마음먹었죠. 캘리포니아 공항으로 향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 세 가족의 첫 여행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떨리고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안에서 아이와 함께 지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아 버렸죠. 솔직히 일본을 선택한 이유는 치안, 위생,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해서 메이슨과 함께 지내기 좋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지에 도착하여 마주한 것은 예상과는 조금 다른 깜짝 놀랄만한 상황들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는 메이슨은 저와 남편에게 정말로 큰 시련이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며 울음을 터뜨렸죠. 솔직히 어느 정도는 아이가 울면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행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자지러지게 울 정도로 아이가 비행기에 적응을 못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렇게 시작된 일본 여행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모험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일본을 고즈넉하고 예의 바르며 차분한 나라라고 알고 있었지만 저희 부부는 현지에서 일상을 조금씩 체험하며 놀랐어요. 특히 남편은 일본이 아시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말했거든요. 하지만 일본은 전통과 현대의 교차로 때로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는 나라였죠. 가끔씩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사는 거지? 하는 물음이 들 정도로 답답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디지털 문명의 시대에서 아날로그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것 같아 그마저도 독특한 매력이라고 위안하면서 여행을 했죠. 최근 엔저 현상으로 저희 부부는 일본에서 쇼핑도 즐겼죠. 그런데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세계 곳곳에 어디든 카드나 모바일 결제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금만 받는가 게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당황스러웠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외국인을 차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가게는 노점상도 아니었고 지역에서 이름난 곳이었습니다. 돈을 세심하게 계산하고 지불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꽤나 답답했어요. 계산을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아지기 시작했죠.
여기에 일본 문화에서의 민감한 점도 많이 느껴졌어요. 일본 사람들은 예의 바르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진실한 미소를 보이지 않았고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대중교통은 늘 조용했고 휴대전화가 울리면 주변의 긴장감이 증폭되었죠. 통화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급한 전화가 와서 소리를 줄이며 통화했을 때 어떤 노인이 불편한 시선으로 쳐다보더군요. 너무 시끄러운 소음을 내는 것은 좋지 않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모두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과도한 배려가 불편했어요.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괜히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건 아닌지 답답했죠. 하지만 가장 당황스러웠던 점은 백화점에서 매 이슨의 울음소리에 레스토랑에서 쫓겨나듯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하카타 한 큐백화점 내부 음식점에서 맛있는 카츠 정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히레카츠나 로스카츠가 맛있는 집으로 유명해서 돈가스를 먹을 생각에 저와 남편은 기대하고 있었죠. 하지만 밥을 먹고 있는 와중에도 메이슨은 짜증을 부렸어요. 메이슨이 울음을 터뜨리자 식당에 있던 사람들은 저희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이의 울음소리가 식사에 방해가 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어떻게든 아이를 달래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울음을 쉽게 그치지 않았습니다. 3분 정도 지났을까요? 당황한 저희에게 점원은 아이를 밖에 나가서 울음을 그치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돈가스고 뭐고 입맛이 확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물론 아이가 우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듣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미국에서 이런 부분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용인해주는 분위기거든요. 저는 이것이 진정한 배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아이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기에 이 상황에 화를 표출한다면 정말 난처하기 때문이에요. 저희 부부는 이런 일본의 기억을 뒤로한 채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솔직히 더 이상 일본에 있고 싶지 않아진 것도 있었습니다. 아이와 행복하려고 떠난 여행에서 눈치만 보다가 여행을 마무리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후쿠오카에서 한국은 꽤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그만큼 일본과 한국은 비슷한 나라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했죠. 저희 부부는 서울 투어도 했지만 전주의 한옥마을에서 일주일간 머무르기로 했죠. 일주일 동안 한국을 즐기며 곳곳을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주를 가기 위해서는 용산역에서 KTX 열차를 타야 했습니다. 용산역에는 외국인도 꽤 많이 보였지만 막상 열차를 타니 기차 내부에는 외국인이 저희 부부와 메이슨밖에 없었습니다. 기차를 막 올라타니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곤욕을 치렀던 아픈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죠. 아니나 다를까 메이슨은 열차가 출발한 지 10분이 지나지 않아 따분해지기 시작한 모양이에요. 자동차 장난감은 5분짜리 장난감이었고 블럭은 3분짜리 장난감이었어요. 이제 이런 장난감들은 메이슨의 눈에 차지 않았죠. 메이슨이 징징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기차에서 밖으로 나갈 수도 없기에 당황스러웠죠. 한국 사람들은 한참 응시하며 이상한 눈길로 저희를 보는 듯 했습니다. 메이슨은 아까보다 좀 더 강한 강도로 떼를 쓰고 칭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와 남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메이슨의 관심을 끌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노력에도 메이슨의 짜증은 풀리지 않았죠. 이에 KTX 안에서는 참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는데 고요할 수밖에 없는 기차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만이 뚜렷하게 들렸어요. 그러던 중 한 아주머니가 큰 목소리로 아이에게 장난을 치기 시작했어요.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드디어 메이슨의 관심이 울음이 아닌 그 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짜증을 내던 메이슨은 울음을 그치고 사람들에게 너무나 밝게 웃어주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방긋방긋 웃으니 주변 사람들도 아이에게 행복한 미소를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가 예쁘다며 놀아주시기도 했죠. 그 중에 한국인 부부와 아이도 있었는데요. 그 부부는 한국에서 아이들이 먹는 유명한 과자라며 과자도 나누어 줬어요. 그 아이도 저희 아이와 비슷한 나이대로 보였어요. 그 부부가 말하기를
한국의 출산율이 낮아 아이가 정말 귀하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한국의 젊은이들의 이기적인 문화가 개선되고 아이를 많이 낳아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고 했어요. 빨리 한국의 젊은이들의 이기적인 문화가 개선되고 아이를 많이 낳아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고 했어요. 메이슨은 아주머니가 놀아주신 이후로 짜증 한번 부리지 않고 한국 사람들에 둘러싸여 사랑을 듬뿍 받으며 전주에 도착했습니다. 메이슨의 울음을 그치게 해준 아주머니 덕분에 기차 안에서 사랑과 이해로 가득 찬 특별한 순간으로 변해버렸네요. 전주에서 며칠을 지내다 보니 한국이 정말 강력하게 편리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인은 정말 빠름의 민족이에요. 무엇이든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속이 시원했죠. 전주에서 서울로 다시 올라갈 때도 사람들은 빠르게 줄을 서서 열차에 탑승했었고, 더 대박인 것은 기차에서 내릴 때입니다. 기차를 기다리던 승객들은 열차가 도착할 것을 눈치챈 건지 벌써부터 짐을 싸서 줄을 서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모습이 정말 신기해서 웃음이 나왔어요. 덕분에 저와 제 남편은 편하게 앉아있다가 나중에 메이슨의 유모차를 함께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전주의 한 식당에서도 깜짝 놀랐는데요. 저희가 주문한 지 5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저희가 뭘 시킬지 알고 계신 걸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테이블마다 주문을 받을 수 있는 태블릿도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세계 어디서도 보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휴대폰으로 정말 모든 것을 하더라고요. 휴대폰으로 신분증도 확인할 수 있고, 휴대폰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도 있으며, 휴대폰으로 음식을 집으로 배달시킬 수도 있죠. 이런 부분은 저희 미국에서도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여행하던 중 저희는 전주의 한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저희들은 옛 한국 문화와 전통에 대해 많은 것을 경험했는데, 특히 전통 가옥과 음식, 그리고 한복에 매료되었습니다. 저희는 전주에서 한복 체험을 위해 한복대 여소를 찾았습니다.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전통적인 한옥에서 차를 마시며 저희들은 현지 큐레이터분과 대화를 하며 문화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한국의 예절과 문화적 관습들을 배우고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며 즐겼어요. 전주에서 먹은 음식 중에서 칼국수와 쫄면이라는 음이 정말 맛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막걸리라는 술에 매료되어 버렸어요.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맛보면서 그 맛과 향을 감상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특히 반찬으로 나오던 김치는 매콤하면서 시원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김치를 먹은 이후로 다른 매운 음식에 대한 용기를 내어 많은 재미를 느꼈습니다. 어느덧 한국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죠. 저희는 미국에 돌아와서도 한국 여행의 다양한 경험들을 잊지 못했습니다. 일본에서 아픈 추억을 안고 간 한국에서는 기대하지 못했던 따뜻한 환대를 받았네요. 이곳에서 저희는 새로운 문화도 느끼고 여행 간 순간이 저희 가족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한국인의 따뜻함은 저희 가족에게 많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국을 찾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은 매력적인 관광지 중 하나이다. 이곳은 낭만 영화에 등장하는 시적인 자연 풍경이 있는 곳이나 대규모 건축물과 독특한 문화와 음식으로 유명한 곳이다.